오늘의 사연은 받은 재산 다 말아먹고 동생이 받을 재산까지 욕심내는 언니네 부부 얘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에 살고 있는 38살 결혼 11년차 평범 줌마입니다. 10년 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요. 근데 최근에 사이다 마신 것처럼 일이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저는 언니 하나 있는 이녀 중 차녀로 자랐는데요. 어려서부터 공정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 언니와 저 둘 다 별다른 불만 없이 자랐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는데 큰 돈은 못 벌어도 과수원 집은 시골에서 꽤 부자 소리 듣는 집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리 풍족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네요. 언니와 저 둘 다 20대 후반의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해서 시내에서 살림을 차려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주말 이틀 중 부모님 집에 하루는 다녀와요. 가서 농사일도 돕고요. 집 마당에서 아이들 흙장난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요. 저희 부부는 이런 생활이 좋고 남편도 아이들 외가가 시골에 있어서 아이들이 좋은 체험하면서 자라니까 정서에도 좋겠다고 정말 좋아해요. 근데 언니네는 친정에 거의 안 와요. 친정에 언니네가 오는 날은 명절 때 빼고는 1년에 10번 이내예요. 근데 형부는 자기가 친정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말 입을 손바닥으로 때려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논이 세 필지가 있었는데요. 땅의 가치로 치면 과수원 논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 논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빠가 증여받지 않고 언니 이름으로 증여해줬어요. 그리고 항상 친정아빠가 말씀하시길 과수원은 제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남편도 저도 재산 욕심은 없지만 친정부모님 덕에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남편이 말해요. 근데 언니네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설정 잡혀 식당을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돼서 까먹고 그 후에도 씀씀이가 커서 까먹고 해서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러더니 근래 들어서 형부가 친정부모님께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은 누구 줄 거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는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지 부모님한테 재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과수원은 언니네가 받고 살고 계신 집은 동생네 주라고 얘기했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지들이 받은 거는 지들 멋부리고 사장소리 듣느라 다 써버리고 왜 제 거에 탐을 내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과수원은 먼 훗날에 내 거가 된다 정도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언니 부부의 행동을 보고 나니 저도 마음이 확 상했어요. 언니 부부의 개념 없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도 많이 속상하셨나봐요.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니네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써버린 자식이니 더 이상 해줄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을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오히려 언니네가 저희에게 1을 주고 자기네가 10을 갖겠다고 하니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네와 저희를 어느 날 오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데려오지 말고 부부들만 오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 언니네, 우리 부부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서류 뭉치를 꺼내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언니네 부부에게 여기 있는 서류들이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 너희에게 증여한 서류들이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증여세에 관련된 서류들이고 니네가 받은 재산이 서영이네가 받을 과수원보다 땅 가치로 훨씬 크다. 근데 니들이 과수원을 또 니들이 갖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부가 저희는 할아버님께 받은 거지 아버님께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으니까 더 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미친놈인가 했어요. 우리 형부가 이런 개논리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구나 싶었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럼 김서방 자네 집에서는 뭘 해주나? 우리 집에서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하면서 벌컥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큰애네 하는 짓을 보면 99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한테 100을 채우게 그 하나 달랜다더니 딱 그 짝이구만. 니들한테는 앞으로 한 푼도 줄 의무도 없다. 아니 의무 이상으로 다 했다. 이따위 도둑놈 심보로 분란 일으킬 거면 연 끊고 살자. 더 이상 너희 보고 싶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울며불며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빠가 됐으니까 니네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계속 언니와 형부가 빌고 빌었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언니네를 내쫓았어요. 언니네가 가고 나서 저희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김서방에게 창피하다며 부모님 가시고 나면 과수원이 제 이름으로 온전히 가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는 젊어요 아버님. 일하고 있고 쓰고 약간은 모을 수 있을 만큼 법니다. 과수원 저희에게 주신다는 건 받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처형네가 가여우시면 과수원을 저희와 나눠 갖도록 하셔도 저희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속물인지 이 사람이 괜한 소리는 왜 하나 싶었는데 아빠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사람이 김서방 같아야지 내 기필코 니네한테 과수원을 줄 거다. 죽기 전에 필요한 장치들 다 해놓을 거고 대신 미안하지만 이 집이랑 옆에 붙은 텃밭은 큰애네 주는 것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님, 아니 아버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데 가실 날에 대해서 뭘 벌써부터 대비를 하세요. 그저 편안하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저희는 그걸로 족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울고 엄마도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울고 아빠도 울고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진정이 되어 부모님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당신은 욕심도 없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또 울먹거리면서 아빠가 처형네가 짠하면서도 우리 눈치 보느라 이런 일을 벌이신 것 같아서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졌다고 했어요. 자기도 자식들 키워보니 안 된 자식이 짠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단칼에 잘라버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살고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냥 언니가 욕심 부리길래 아빠가 언니한테 넘어가면 어쩌나 하고 조바심만 났었는데 남편에게 부끄럽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욕심이 자연스럽게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수원에 관심 끊고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지 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순박한 시골 농부로만 생각했던 아빠가 이렇게 강단 있는 분이란 걸 이제 알았고요. 어렸을 때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남겨뒀다가 저 먹으라고 주던 언니도 출가해서 제 식구 생기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저 시골 땅이니 이 정도지 더 큰 재산이나 권력이라면 형제 간에 정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고요. 두서없이 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장마철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언니랑 형부가 욕심이 너무 과하네요. 쓰니님과 남편분의 착한 마음씨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복 받으시리라 믿고요. 아이들도 쓰니님 부부 닮아 바르게 클 거라 생각합니다. 감동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명품을 휘감고 다니며 명품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 보인다는 허영심 많은 손윗동서에게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6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글이라 오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제가 얼마 전에 얄미운 손윗동서에게 시원하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해서 여러분도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입니다. 시부모님 검소하시고 자상하셔요. 남편 형제 우애도 좋고요.
남편은 외모도 평범하고 하는 일도 철거 폐기물 처리업자입니다. 행색이 화려해 보이진 않죠. 제가 굳이 남편 회사에 안 나가도 되지만 인건비 하나라도 줄이려고 나가서 사무도 보고 바쁠 땐 함께 몸쓰는 일도 합니다. 반면에 아주버님은 훤칠하게 잘생겼고 성격도 활달해서 보는 사람들이 다들 호감을 가질 정도예요. 일반 회사 다니시고요. 어려서부터 남편은 시부모님께 차별을 받고 자랐대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 첫 아이에게는 신경 많이 쓰고 둘째에게는 좀 덜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는 첫 아이고 남편은 둘째 아이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심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돈에 집착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손윗동서인데요. 형님도 아주버님 못지않게 외모가 꽤 되는 편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여기저기 성형도 많이 했고요. 흔히 강남에 가면 많이 보이는 얼굴 정도입니다. 거기에 명품을 그렇게 밝힙니다. 가방, 구두, 옷 다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요. 그러면서 집안 경조사가 있으면 참 인색합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월급쟁이 수입이 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하긴 둘이 벌어도 아이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형님 명품 사려면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철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치워야 하는 폐기물들 중에는 더러운 물건도 많고 무거운 물건도 많습니다. 힘들게 일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돈벌이가 됩니다.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코로나로 망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저희 철거 폐기물 업자들은 호황이라면 호황인 상황이죠. 남편과 저는 손이 참 거칠어요. 험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여자들 다 해본다는 네일아트도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제 거친 손에 매니큐어는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지방에 조그마한 땅들 사는 재미로 사는데요. 동서 형님은 이런 저를 항상 안쓰럽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안 됐다고요. 여자가 예쁨 받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데 저는 남편 따라 험한 일 한다고 가엾다고 해요. 저와 남편은 오히려 아주버님 내외가 아이들 가르치고 본인들 쓸 돈도 그닥 풍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도 자존심 상하실까봐 아주버님 내외 앞에서 이런 마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검소해서 그렇지 쓸 때는 쓸 줄 압니다. 시부모님 어려울 때 도와주신 시고모님 아들 결혼식에 남편이 축의금 2천만 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모부님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힘들게 번 돈으로 뭘 이렇게 축의금을 많이 냈냐고 하시며 고맙다 하시고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둘째 잘 키웠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셔서 시부모님 한동안 어깨 쭉 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 10주년에 남편이 저에게 롤땡땡 시계를 사줬습니다. 제 덕분에 자기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며 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짝퉁이니까 되팔 생각 하지 말라는 말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 보증서 있는 진짜 롤땡땡 시계더군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800 정도에 판매하는 시계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도 하고 돈 아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결혼 15주년에 제 차를 계약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차가 계약만 하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달 걸린다고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선물을 못 준 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제가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해약하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그런 차 타고 다닐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타라고 하더라고요. 외제차인데 1억 5천짜리더군요. 이거면 지방 그린벨트에 있는 작은 땅을 하나 살 수가 있는데 하면서 남편에게 차 계약 취소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생만 하다 죽으면 자기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계약한 거라며 취소 못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하면서 좋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나오고 남편과 드라이브 한번 하고 차는 주차장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얼마 전 시댁 친척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예식장에서 시부모님 아주버님네를 만나서 얼굴 비추고 축의금 낸 뒤에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에서 밥은 먹지 않고 시댁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또 형님이 저보고 고생 많지? 라는 말로 시작해서 또 안 됐다, 가엾다 하시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질리는데 저를 무시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 나빴습니다. 저에게 형님이 동서도 명품 좀 사고 그래. 명품 하고 다니는 사람은 센스 있어 보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헛소린가 싶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명품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정말 비싼 명품을 하고 다닐 거고, 그냥 형님이 하고 다니는 명품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허영심 있어 보이는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센스라뇨. 명품을 하고 다니면 없던 센스가 생긴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남편이 5년 전에 사줬던 그 시계 형님 몰래 찼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찰 일도 없고 해서 안 찼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형님한테 자랑 좀 하려고 가방에 넣어갔고요. 주방에서 형님이랑 함께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시계를 풀어서 싱크대 구석 쪽에 놨습니다. 형님이 또 그 시계를 보며 명품 타령이더라고요. 동서, 저런 알록달록한 싸구려 시계 말고 서방님한테 명품 시계 사달라고 해서 차고 다녀. 여자는 그런 거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해. 이러면서 저를 자기처럼 살라는 건지 저에게 코치를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에게 저 시계 결혼 10주년에 땡땡 아빠가 사준 거예요.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구려 말고, 에? 드디어 제 시계 브랜드를 봤나 봐요. 동서, 이 시계 A급이야? 하고 묻더군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형님은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보셨으면서 정품이랑 짝퉁도 구별 못해요? 하긴 형님이 사는 명품들은 말만 명품이지 좀 저가 명품들이니까 이런 건 처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냐, 이거 나도 알아. 진짜 많네. 이러더니 근데 이거 한 1000만 원 하지 않아? 동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샀어? 하고 묻는데 표정이 참 세상 다 잃은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더니 제 시계 가격을 알았나 봐요. 에? 이거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 하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남편이 사왔길래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면서 능청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그렇게 비싸요? 전 몰랐어요. 라고 놀라는 척 말하고는 그럼 형님이 오늘 하고 온 옷이랑 가방, 시계 다 합쳐도 이 시계보다 싸겠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근데 형님이 지기 싫었는지 아냐 동서, 내가 하고 다니는 거 그렇게 싼 거 아니야 하길래 두 분 월급 뻔한데 끽해봐야 가방 하나 옷 한 벌에 200~300이겠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동선에는 이 시계 사려고 서방님 적금 깬 거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번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나타나셔서 아냐 여보, 땡땡이네 돈 잘 벌어. 우리 둘이 합친 거에 5배 이상 벌어. 우리 동생 멋지지? 라고 눈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형님은 설마 쓰레기 치우는 일이 돈을 뭐 그리 많이 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동생 사업이 진짜 돈 되는 사업이야. 그리고 우리 동생 성실하다고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계속 일거리 줘서 제 집도 몇 채, 땅도 좀 있어. 제가 워낙 스크루지잖아.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께 아주버님, 그래도
땡땡이 아빠 쓸 때는 쓸 줄 알아요 했더니 아이고 재수씨 알죠. 쓸 때는 한없이 통 큰 우리 멋진 동생 알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형님은 눈치 없는 아주버님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형님 아이들 사립학교 보내시느라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형 아이들 학비 좀 내주자고 저한테 상의하던데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목소리 톤이 엄청 높아져서는 아니야 동서 우리 충분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옆에서 아이고 우리 동생 말만도 고맙네요. 우리 동생이 그런 마음이라 해도 마음만 받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고마워요 재수씨.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쓰러져 가던 집안도 일어난다더니 재수씨가 딱 그런 며느리네요 라고 했어요. 형님은 울상을 짓더니 잠시 후에 아이들 수업 있다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얼른 챙겨서 먼저 나가서 얼마 전 남편이 사준 외제차 타고 지하주차장에서 차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형님 내외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려 안녕히 가시라고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차를 보고 형님이 또 한 번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당신이 사준 시계랑 차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알고 있었는지 형님과 제가 하고 다니는 게 비교가 돼서 자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기도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로 충분하니 다신 이런 거 사지 말자고 하고 서로 낄낄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의 허영심에 기분 상하고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젠 그럴 일 없겠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정말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네요. 쓰니님 부부 검소하신 모습 보기 좋으세요. 복 받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은 부모님에게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온 것에 쓰니님이 사이다 반격을 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미혼남입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들인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에게 소송을 걸어와서 1년여간의 재산 분쟁 끝에 그 소송이 시원하게 끝나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남 1녀 중 장남입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듯 저희 부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저희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시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농사가 잘 되면 땅 한 자리씩 사는 재미로 사셨다고 해요. 예전에 땅을 사면 금세 오르고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땅을 사고 팔고 해서 재산을 많이 불리셨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저 농사만 아시고 사셨던 분이라 땅 장사 쪽은 잘 모르는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땅을 사고 팔고 하셔서 집안 재산을 거의 저희 아버지가 조성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그 재산을 등기를 내면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할아버지 명의로만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해서 자식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할아버지 하자시는 대로만 하셨었나 봐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불리다가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월세를 받는 주택과 상가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아 풍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집안에 농사일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시집살이나 시키다가 일찍 시집간 고모가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를 이간질을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지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거의 무일푼으로 할아버지와 분가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분가한 후에도 땅 장사로 계속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분가한 후로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엄청 시달리셨대요. 할아버지를 지켜주던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댁에서 나왔으니 거침없이 할아버지께 재산을 내놓으라고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괴롭혔나 봐요.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매일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아버지를 닥달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큰아들도 내쫓으신 분이신데 어디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재산을 쉽게 내줬겠어요?
그래도 고모부가 할아버지를 잘 구슬려서 재산과 돈을 많이 빼갔다는군요. 그렇게 고모네와 작은아버지에게 반복적으로 재산을 주게 되니 할아버지께서도 언제부터인지 재산을 꽉 쥐시고 고모와 작은아버지를 멀리 하시려고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이혼시키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을 이혼시켜서 재산 분할을 해서 할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이었겠죠. 작은아버지는 목사예요. 목사란 사람이 재산이 탐나서 본인 어머니인 할머니를 납치하듯 모시고 나가서 할아버지와 이혼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서 모셔오곤 했었대요. 그렇게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이런 만행을 계속 저지르다가 자신들 뜻대로 안 되니 할아버지를 협박하다가 그도 안 되니 폭행도 여러 번 했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추운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재산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폭행해서 할아버지는 내복바람으로 댁에서 도망쳐 나와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오신 거죠. 그때 저는 초등학생 때라 내막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20살만 됐어도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에게 당신이 이 재산 갖고 계시다가는 자식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 얼른 전부 증여해 가라고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들도 거의 저희 아버지가 조성한 재산인데다가 아버지가 분가하고 난 후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살살 꼬여서 빼내간 재산도 꽤 크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재산을 모두 증여받으셨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재산에 욕심만 부리던 고모와 작은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는 무서웠던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을 아버지가 모두 상속받은 지 10여 년 뒤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15년여간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에 재산세를 내시며 잘 지켜오셨는데 5년 전에 고모와 작은아버지로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소송장이 날라왔네요. 유류분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전부 증여받았으니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도 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이죠. 저희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특히 엄마는 나랑 니들 아버지가 밭에서 땀에 쩔어 일하는 동안 할머니랑 방에서 누워서 수다나 떨던 년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해 하시며 분해서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어쨌든 걸어오는 소송을 피할 수는 없으니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변호사가 상황을 다 듣고는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괘씸하긴 하나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가망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에 할아버지 유품 속에서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필로 써놓으신 일기장 같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읽어보니 고모가 어느 날에 건물 짓는다고 얼마를 가져갔고 얼만큼을 증여해 갔으며 작은아버지가 얼마를 가져갔고 얼마를 증여해 갔는지가 다 적혀 있고 이것들에게는 앞으로 한 푼도 줄 수 없고 오히려 꿔준 돈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 여러 장 발견됐어요. 게다가 할아버지 사시던 동네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우리 부모님 열심히 일하실 때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놀고 먹기만 했다는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선뜻 나서주셨고요. 그 할머니 집안의 여자분이 예전에 고모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모와 고모부는 그 여자분에게 사과는커녕 성폭행 합의금을 던져주고 욕지거리를 하며 갔었다더라고요. 그 소문은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뜻 그 할머니께서 증인에 나서주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할아버지 유서와도 같은 자필일기와 여러 증언들로 저희 부모님은 고모와 작은아버지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은 고모가 저희 부모님께 주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고 법원에서 고모네와 작은아버지를 저희 가족이 마주치게 됐는데요. 고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내 아버지 재산을 독식해놓고 양심이 있어? 난 한 푼도 못 받았어. 오빠한테 당장 항소할 거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워낙에 그런 말에 대꾸를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는데 고모가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하려는데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는데 성폭행범 고모 아들도 고모 옆에서 외삼촌은 외할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엄마 아버지는 불쌍하다며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만류도 뿌리치고 제가 고모에게 갔습니다. 고모가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께 한 짓을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 하나 안 하고 할아버지 재산을 그 정도로 빼갔으면 그걸로 만족하라고요. 고모가 할아버지 꼬드겨서 빼간 그 재산도 할아버지 일기장에 우리 보고 받아내라고 써 있으니 우리도 고모 상대로 소송할 거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걸 알지만 그냥 겁이나 주려고 고모에게 한 소리인데 고모가 순간 얼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고모 아들이 저에게 니네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야, 이 강간범 새끼야, 네가 어딜 낯짝 두껍게 법원으로 와? 너 여기 강간재판 받으러 왔냐? 했더니 고모가 강간범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그렇게 재판이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도 별다른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1년 전쯤에 고모가 우리 부모님 댁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썼더라고요. 편지 내용을 간추리자면 오빠, 제가 요즘 많이 힘들게 살아요. 저 돈 좀 붙여주세요. 계좌번호 몇몇몇몇몇 여기로 붙여주세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아버지가 어느 날 제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몰래 편지에 적혀있는 고모집 주소를 적어놨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고모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은 고모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집안을 위해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돌려주십사. 또 고모부랑 고모가 건물 짓는다고 할아버지로부터 꿔간 돈 얼마를 현재 돈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데 그 돈도 우리 아버지가 산 땅에서 나온 보상금이었으니 그 돈을 현재의 돈 가치로 따져서 돌려주십사 한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 고모의 귀한 강간범 아들은 결혼해서 살고 있다던데 그 와이프와 자식들은 그 인간이 강간범인 거 아느냐. 그리고 다음에 고모한테 우리가 소송 걸었을 때 고모의 그 강간범 아드님은 창피한 줄 아시고 법원에 데려오지 마시라.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이간질로 집안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할아버지로부터 쫓겨나듯 분가해서 또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한을 풀자면 이 정도로는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재판이 잘 해결되고 시원하게 할 말 다 적은 편지도 보내서 저는 약간이나마 시원하네요. 악행만 일삼던 고모와 작은아버지, 지금 어디서 벌받고 있으려나요? 쓰니님 부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재판에 이겨 다행입니다. 착하게만 살아오신 쓰니님 부모님,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오늘은 싸대기를 때린 시모에게 친정 식구들 모두 찾아가 시원하게 복수를 한 당찬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댁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군요. 그 사연들 읽고 많이 위안도 받고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지혜도 얻으며 살고 있는 평범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싸대기를 맞고 시원하게 복수를 한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둘 다 안정된 직장으로 결혼 정년기도 되고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공무원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공무원인 것에 대해 그냥 그렇구나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무원인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이죠. 저도 공무원인데 저는 무시하고 남편은 대단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자면 시댁은 시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저희 부모님은 작은 건물 하나 갖고 계신 건물주예요. 제가 남편보다 조건으로 치면 훨씬 나은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당신 아들을 최고라고 자부하는 분이죠. 결혼할 때도 저에게 공무원 남편과 결혼하려면 집 한 채를 해와야 한다는 말씀을 했을 정도이니 알만하시죠? 저도 공무원인데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손해보거나 부당함을 참고 사는 성격이 아니라 결혼비용 반반하고 결혼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둘 다 저희 신혼집에서 멀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이니 친정 시댁 둘 다 주말에 자주 찾아뵀는데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자랑입니다. 그것도 며느리인 저한테요. 내 아들은 잘났고 너는 못났다 라는 말로 들려서 듣기 싫어서 말 돌리고 다른 얘기하고 했는데요. 결국 대화의 주제는 내 아들 잘났다로 돌아갔었네요.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시다가는 점점 저에게 공격적인 말들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 아침은 잘 챙겨주냐? 집은 깨끗이 하고 사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어느 집은 며느리가 집도 해오고 차도 해왔는데 살림도 잘한다더라 등등. 저희 부부 맞벌이 하고 있고 호봉도 제가 높아서 급여도 제가 많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런 걸 참아 넘기는 재주가 없어서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맞벌이에요. 제가 월급도 더 많이 받고요. 그럼 살림은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른 얘기에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며 사돈에게 이 일을 따져야지 그냥 못 넘긴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부모님 들먹거리는 거에 시험이고 나발이고 쌍욕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러 참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막말하시면 아들 이혼시키게 돼요. 말 조심하세요. 이 말에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TV 볼륨을 줄이며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광분을 해서는 네가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인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과 결혼을 안 시켰을 텐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이 더 거칠어지기 전에 남편이 나서기를 바랬는데 저에게 자기야 좀 참아. 어른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성의 끈을 일부러 놔버렸어요. 참긴 뭘 참아? 난 이런 푸대접을 받고 못 살아. 했더니 시어머니가 니까짓 게 못 참으면 어쩔 거니? 내 아들이랑 이혼시켜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할게요. 없이 사는 집에서 겨우 공무원 된 남자 인성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어머니를 보니 이 사람 본 성격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한 다음에 당신 이혼이야. 자기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방관한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라고 말하며 일어나서 시댁을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때린 겁니다. 제가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자라 이런 거에 그리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남편 따귀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구 욕을 하며 인연이 미쳐서 하늘 같은 남편 따귀를 때린다고 소리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맞으니까 기분 나쁘지? 우리 가족도 아줌마한테 내가 맞아서 기분 나쁠 거야. 당신 때릴 건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당신 아들 때린 거야. 나 맞은 거 진단서 끊을 거고 내일 입원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려고 해. 전치 4주면 100% 구속인 거 알지? 근데 구속은 안 될 거야. 우리 오빠가 아마 아줌마 거의 장애인 만들어 놓을 거거든.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쌍방이니 합의 보고 끝날 거야.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각오하고 있어. 하고는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와서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 동생 모두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다 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모에게 우리 딸 때린 거 사실이냐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제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굴길래 자식 같아서 때렸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오빠가 나서더니 그럼 최서방도 버릇이 없던데 좀 맞아야겠네요 하면서 남편 싸대기를 강스파이크로 때리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남편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 손을 잡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더니 저를 보고 아가 미안하다. 내가 아까는 미쳤었나 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당신 아가예요? 저 아까 이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오빠가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오빠가 진짜로 시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긴장을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울며불며 빌더라고요. 한참을 빌고 나니 엄마가 시모에게 됐다고 하며 앞으로 볼 일 없으니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톡으로 일 커지기 전에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 며칠 지속됐습니다. 친정에 계속 찾아오고요. 그러다가 제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댁과는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당신 가족들 나한테 잘할 테니 그럴 필요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 고맙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며칠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바보같이 착한 남편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이혼할 마음 없고요. 시댁에도 조만간 한번 당당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시모가 어찌 나오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시댁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후기 보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며느님들 파이팅입니다. 쓰니님 정말 대단하세요. 친정가족분들도 멋지시고요. 저도 모든 며느님들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 보내주세요.